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프 영마 1부 순서를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1월 22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위원,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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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1위 경마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내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선에서 좀 많이 싸우는 현상이 일어났고, 비가 내렸던 주로는 조금 가벼우면 선행마들이 좀 선전하는데 의외로 추임력 있는 마필들이 좀 선전하는 경우도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좀 비가 좀 내렸고요. 과연 편성 자체가 또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이번 주 편성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요경마입니다. 이제 퇴경마 주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편성 자체가 이제 퇴경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껏 마필들이 있지만서도 과연 좀 능력 마필인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는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출주 주기가 좀 맞지 않은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일요경마에서는 마필의 컨디션 체크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아마 휴양마 이런 마필들도 좀 관심이 가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나 봅니다. 어찌 보면 좀 비인기권 세력이 될 것 같은데요. 백돈 의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뭐 인기도에서 앞서 있는 마필들 좀 접전이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있는 마필들 자체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변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 자체도 이번 주를 준비하는 훈련 과정에선 성과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경주를 분석하실 때 인기권에 있는 마필도 중요하지만 이변권의 변화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보는 인기마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능력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구도가 많은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곱 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지난 공백전에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평가되는데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번마 로드힐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고요. 최근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 직전 경주에 이제 선전했던 마필이 7번마 금순이 검지와 여기에 이제 12번마 킹어 헤드란 마필이죠. 예, 좀 공백기가 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말 중에서는 거의 뭐 지금 보여준 모습에서 거의 최강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게 12번 퀸즈 블레이드 같습니다. 뭐 저 역시 그래도 뭐 12번 퀸즈 블레이드를 뭐 언급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뭐 백던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필이 뭐 2억 6천이고요. 자, 실전 경험이 이제 15번을 뛰는데 복승률이 80%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입니다. 자, 13번마 피노로아라는 마필이 과연 어느 시점에 한 번에 힘을 몰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변권이 가능하는데 마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번마 피노노아 서울 마필 두 마필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마필로서 좀 두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매니먼이라는 마필이죠. 자,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너무나 좋다라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고요. 전위권에서도 충분히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오늘은 첫 번째 경주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가 2세 신의 마필 1200m 경주로 치러진데요.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먼저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1대 마필이 시내 마필들이 도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 신마들 간의 경주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행심사 때 발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본다면 오히려 또 재미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견이요. 네.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전부 10만 이제 데뷔전인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 또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새벽 훈련 시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필의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경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에 1번 게이트에 있는 태신이라는 마필입니다. 5,500짜리 이제 마필 가격이고요. YYY의 자마가 되겠습니다. 주행 심사 당시 때 모습은요,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했던 모습입니다. 마필이 채찍을 대자 약간 좀 안으로 좀 기대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는데, 그거는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는 또 다른 변화된 발걸음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고요. 기승하는 페로비치 기수의 신마 입상률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데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1번마 태신의 화이팅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번마 태신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백돌위원은 입상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세 시네마 6등급의 경주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네마 경주에서는 1000m 단거리 위주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엔 1200m죠. 좀 더 저는 이번 경주 거리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볼 수 있는 마필이 한 4두에서 5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그만 더 서프라이즈한 마필의 주행 심사 시 주폭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초반 발주 때는 약간 멈칫하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순간적인 중속으로 선두간을 가담하는 마필 자체의 스피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직선을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마필 자체 주폭이 계속해서 살아났었고 훈련 당시의 모습 자체도 주폭의 여유감이 상당히 돋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1200에 어울리는 더 서프라이즈 충분히 조금만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백돌위원은 9번 더 서프라이즈란 마필을 입상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견 의원은 태신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중속과 종속이 좋은 마필, 두 마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5번마 검빛 강자라는 마필이, 이 마필도 선두권에 초반에서는 그다지 또 빠른 스타트 능력은 보이지 못했지만, 중속으로 앞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직선 탄력까지도 주행 심사 당시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9번마 더 서프라이즈라는 마필, 백동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마필도 중속과 종속이 상당히 좋은데 무엇보다도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점과 좀 근성까지도 겸비한 마필이 아닌가라는 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찬마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 초반은 약간 느리면서 끝걸음만 보여줬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경주거리를 노리고 출전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3번마 찬마까지는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신의 마필 아직까지는 좀 능력검이 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상대마를 좀 넓혀본 것 같아요. 1번마 태신의 상대 마필로 5번마 검빛 강자, 9번마 더 서프라이즈, 여기에 3번마 천마까지 이견이 말씀드렸고요. 백동희 의원은 9번마 더 서프라이즈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8번마 더시아우트의 좀 스피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능검 기록은 05초태 8로 빠른 기록은 아닌데 더시아우트가 능검을 치르는 모습을 보시면 초반부 선두권을 장악하는 나서는 과정 속에서도 거의 추진이 없었고요. 시정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뒀던 모습으로 경주 운영에 중점을 뒀던 마필입니다. 통과하는 과정, 나서는 과정까지 지세의 안정감이나 스피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훈련 때의 모습도 가벼웠던 모습이라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바깥쪽에는 10번마 에클러 휴머가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초반 추진이 굉장히 좋은 기수죠. 이 마필 자체도 능검 당시에도 거의 추진 없이 선두권을 빠르게 장악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내측보다 외측에서 빠르게 감고 올라오는 스피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 만큼 10번마 에클러 휴머의 선두력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백돌 위원은 9번 더 서프라이즈 상대마로 8번마 더 샤우트, 여기에 10번마 에클레어 휴머라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마필을 거론한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에클레어 휴머라 마필은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히려 그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걸음을 재봤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1200m지만 선두권 장악보다는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평가하는데 먼저 이견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네. 2번마 데부베라 마필이 지금 뭐 함께 출주하고 있는 말들한테는 뒤졌어요. 근데 네네.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돋보인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번 대보배란 마필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자, 주행 심사 당시는 11번 게이트였는데 초반 스타트 능력도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형, 대부배 어떨까요?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지 또 버티기가 가능한지. 가장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이 가능한 세력이 아닐까 저도 평가하고 싶은 게 능검 당시 보시면 11번 게이트에서 선두력만 확 체크를 했어요. 초반에 선두력을 추진해서 한번 장악하는 능력만 체크를 하고 나서 통과하는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고만 의의를 뒀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내선 2번 게이트에서 먼저 이마필이 선두권을 빠르게 장을 해낸다면 이마필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특별히 누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개적 이점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저희들이 이제 거론한 마필 중에 보면 1번마 태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5번마 검빛 강자, 9번마 더 서프라이즈 이런 마필들이 주행 심사를 이제 두 번 만에 통과했는데 초반에 좀 그 첫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주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좀 힘으로 몰아쳐서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걸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1200m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뚜렷한 강자는 없는 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행 심사를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도 좀 재미난 경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과 그리고 이제 그 데뷔전에서 선전했던 그리고 6등급에서 선전했던 이런 말들이 이번 경주에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능력 검증 무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능력 상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경주인데요.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데뷔전 선 10번 게이트를 맞이해서 선두권을 장악하지를 못했으면서도 끝까지 역줄여지면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준 마필이죠. 10번마 고저스 드림입니다. 당시 함께 뛰었던 용총이란 마필이 입상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발빠르죠. 직전에 이후에 지난주에 출주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발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필. 따라가는 전기의 중속과 탄력 모두 다 여유가 있었고 함께 뛰었던 마필들 다음 1200에서도 역주를 해줬기 때문에 승급전을 치르지만 상대 자체가 편성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10번마 고저스 드림 승급전도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이견 위원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 역시 10번 고조스 드림의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인데, 자, 지난 경주 데뷔전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상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금케라, 용청 같은 마필들. 자, 지난주에 금케라라는 마필은 또 우승을 했었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거리는 늘어났지만 다시 한번 좀 단독 선행이 유력한 마필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번마 고저스 드림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10번마 고저스 드림이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백돌리 의원, 고저스 드림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스피드의 변화가 좋은 마필이죠. 바로 6번마 급시 후에 선전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승급 이전에도 발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직전 경주에도 강했던 상대를 틈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반의 압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쉽게 4위권에 머물렀는데요. 함께 뛰었던 마필이 뉴빅토리와 불꽃당자, 다음 경주에서도 모두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었었고 뉴빅토리란 마필은 지난주에 1300m에서 다시 한번 역주를 해주면서 당시 편성
편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입증해 줬었죠. 우선은 6번 게이트입니다. 충분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외선에서 외선 2선 정도만 충분히 전개해 준다면 충분히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3번마 초원의 바람이란 마필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태 변화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가 찰그상 등의 여파로 인해서 한 3개월 만에 출전 주기를 가졌던 모습인데 당시 발빠른 마필이 없다 하더라도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이나 직선에서의 탄력 자체의 모습 자체는 기존의 모습과 변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선 최적의 전개라면 이변 가능 세력으로는 도전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백돌 위원은 지난 경주에 선두권 장악에서 선두권을 나섰던 말들이 선전했던 3대 마필 이런 마필들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10번마 고저스 드림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2번마 당찬비상입니다. 자, 이 마필이 3번마 초원의 바람이라는 마필과 이번 경주에 이제 다시 한번 경주를 치르게 됐습니다. 10월달 경주에서는 초원의 바람이라는 마필 선두권을 나섰고요. 자, 당찬비상 마필도 앞선에 나서려고 그러면서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경주였습니다. 동일 11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게이트는 지난 경주와 직전 경주 별 차이는 없었죠. 자, 지난 경주에서는 선두권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자,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걸음 변화를 보였다라는 점이 저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저는 10번마 고저스 드림이 선행을 나선더라면은 선입권 마필들의 걸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마 당찬비상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8번마 베스트 슈터라는 마필이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요거는 주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전개상으로 이 마필 역시나 선입 전개를 펼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베스트 슈터까지 관심 마필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고 좀 평가했던 경주인데 역시 이제 고저스 드림의 중심으로 여타 마필은 약간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먼저 백돌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고저스 드림이 지난번 용총하고 선두권 경합을 하고 이겨냈어요. 근데 이번에 급시우란 또 다른 선행마를 이겨내야 된다는 점이고요. 제가 이거 한 점 여쭤보겠고 3번마 초원의 바람도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지난 경주 어찌되었든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전을 했던 말입니다. 공백전이지만 자, 모두 앞에 가는 것이 강점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3대 마필 간에 어떤 말은 선두권을 장악하고 어떤 말은 또 경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적으로 10번마 고저스 드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안배하면서 충분히 따라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초원의 바람과 급시우 두 마필 중에 누가 선두권을 장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시우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초원의 바람도 추진을 해서 강하게 앞선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변수 자체는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전개 여부에 따라서 보는 관점 자체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개를 풀어갔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견 의원은 지금 마필 선정에 보면 그래도 뭔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이 두 마필이 있는데 네. 안쪽에 있는 4번마 태풍이란 마필이 현등급에서 좀 기복형 말이고 항상 외곽 게이트를 신청했던 말인데 이제 내측을 풀고 게이트를 해제를 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 선정했던 5번마 희망이란 마필도 이번 경주 출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필들은 전혀 거론을 안 했어요. 좀 입상 기대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경주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경주 전개상에 또한 선행 마필에 어떤 마필이 나갈 거냐 그에 따라서 상당한 관심 마필들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저는 10번마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이제 6번마 급시우라는 마필, 4번마 태풍이라는 마필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제 기대대로라면 10번마 고저스 드림이 무난히 선행을 장악을 해준다라면은 언급했던 마필들, 선입권 마필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일 수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희망이라는 마필도 지난 경주 걸음 변화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결정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희망이까지도 저는 그래도 관심 마필로서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6번마 급시우하고 10번마 고저스 드림이 한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고저스 드림이 따라가도 경쟁에 있다는 백돌 의원이고요. 이견 의원은 10번마 고저스 드림을 입상권 전략으로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여타 순발력에 강점 있는 마필들을 좀 배제하는 그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이견위원 지난주 그 대상 경주죠. 킨즈 블레이드의 피노누아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피노누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역시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견위원이 준비한 경주, 오늘 이번 주 1위 경마를 추천 경주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연해 보시죠.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1위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도 있고 지난 경주에 좀 아쉬움을 줬던 말도 있고요. 여기에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도 출조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인기마의 접전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고요. 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주라고도 예측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견 의원님. 네, 이력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혼합 4등급 단거리 1000m 경주 편성입니다. 쉽게 풀어가자면은 인기 마필들의 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좀 더 파고들면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필들 또한 데뷔전을 준비 중인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7번마 그랜드 마케팅이라는 마필이 이게 이제 계속돼서 다리 상태가 좋지를 못해가지고 출주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왔을 때는 걸음 상태 전혀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 아닌가. 11번 장산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데뷔전을 준비 중인 마필인데 주행 심사 당시 모습은 너무나 여유가 넘쳤다라는 점 무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11번 게이트의 데뷔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꼭 한 마필을 주목을 해보자. 그렇다면은 저는 안쪽에는 2번마 대싱 에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차가 이제 500kg대, 상당히 덩치가 좋은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 초반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중속과 종속이 상당히 좋으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앞선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이지만 앞선에 나설라는 화이팅만 보인다면 오히려 이 마필이 선입은 물론이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조금은 도전적으로 2번마 대싱에 대한 마필을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9번마 진격의 왕이라는 마필이 이제 그래도 현군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야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 선행을 나서야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기승하는 김혜선 기수 선행 마필에 모는 데는 좀 일각이 있다라고 봅니다. 좀 화이팅을 기대하겠고요. 3번마 위너레드라는 마필입니다. 실전 2번을 치면서 아직 이상은 없고 착순권에만 있는 마필이지만은 경주 거리를 1200, 1400까지 초반 스타트도 있는 마필인데 1200, 1400 중거리까지 경험을 하면서 대폭적으로 1000m까지 줄였다라면은 이 마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드린 마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은 3뒤의 마필로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10마인 2번마 대싱헤드. 그리고 기존 마필들 중에서는 3번마 위너레드, 9번마 진격의 왕. 3두의 마필로서 이번 4경주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3조 마방의 마필이죠. 2두에 출조가 합니다. 2번마 대싱헤드와 9번마 진격의 왕. 진격의 왕은 지난번에 미소왕자한테 선두권을 강탈당했어요. 그러고도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되고요. 여기 이제 거리를 내놓은 마필 3번마 위너레드. 이 3대의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가장 강력하게 노릴지 이견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4대 마필이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선전했던 말, 그리고 약간의 이제 공백을 갖다가 좀 아쉬움을 줬던 말, 그리고 지난 경주는 또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전했던 말, 여기에 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마 개나리란 마필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먼저 이견이한테 여쭤볼까요? 네. 개나리 지난번보다 부담 중이 좀 늘었어요.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암말들이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일반만 개나리라는 마필, 뭐 행운의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자 실전 3번을 뛰면서 자 2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또 1번 게이트입니다. 어찌 보면 게이트 번호를 추첨하는데 어떻게 좀 기술이 있는 거 아닌가? 좀 행운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실전 3번을 뛰면서 자 2착을 2번을 했습니다. 아마 우승은 없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도 자,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선행으로도 가능한 마필이지만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막 개나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나리의 선전을 기대하겠다 이런 표현했고요. 백동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일부막 개나리의 회복세, 최근의 상승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7월 5일 때 발빠른 선두력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9월 20일 때는 주기가 좀 길어졌었죠. 다리 자체가 좀 골마겸이 여파가 있으면서 주기가 좀 아쉬웠는데 당시에도 선두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을 나서온 이후에 미스터 큐피드한테 시종 압박을 받으면서 틈새를 보이면서 아쉬운 3위권에 안착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정선 출전주기로 돌아왔던 직전의 경주.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초반부 마필의 선두권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뭐 거의 문세영 기수와 뭐 버금간다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 페로비치 기수 절대 놓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1번마 개나리의 선행력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견이요. 네. 개나리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4번마 한빛나라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지난 경주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었죠. 자, 선행을 나섰던 마필은 이제 6번마 전무후무라는 마필. 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었습니다. 선행 마필이 앞선에 나서면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가 따라가면서 과연 버텨주느냐? 이 마필은 충분히 걸음이 무뎌지지 않으면서도 버텨주는 걸음을 보였다라면은 그래도 선임력도 있는 마필이고 근성까지도 보유한 마필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자 4번마 한빛나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자 10번마 유아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 당시에는 고개가 약간 들리면서 중속을 좀 발휘를 했던 마필이었죠. 자, 실전 2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자, 선임력을 좀 보여줬었고 지난 경주에서는 자, 외곽에서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기승술의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점도 좀 조심스럽게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 자, 문세영 기수가 기수 교체된 변화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자, 10번마 유아스타라는 마필 전개적인 이점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3대 마필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견 의원은 1번마 개나리의 상대 마필로 4번마 한빛나라와 10번마 유아스타를 상대마로 주목했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개나리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을 주목했나요? 저 역시도 4번마 한빛나라의 최근 데뷔전에서의 역주의 좀 잠재력 여파는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당시에 전무후무라는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전개하는 요건, 데뷔전처럼 신마치고는 좀 불리했을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근성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타려고 보였던 모습 자체는 싹수 자체를 보였던 판단이기 때문에 늘어난 1200이라도 충분히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9번마 고려사랑이란 마필이 직전 기승기수의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주기가 좀 길어졌었어요. 상태가 좀 연골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주기가 길어지면서 완벽했던 상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출전 주기를 정상으로 맞춰가면서 마필 상태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워낙에 선두권을 장악하는 능력도 있지만 선입권 따라가는 빠른 페이스에서도 역주가 돋보이는 만큼 좀 더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발리오스킨이란 마필이 1억의 고가의 마필인데 실전 3번을 치르면서 큰 변화 자체는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패턴 중에서는 최근에 봤던 데뷔전 이후에 봤던 모습 중에는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번마 개나리의 상대 마필을 백동희 의원은 4번마 한빛나라와 9번마 고려사랑, 8번마 발리오스킨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했습니다. 백동희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문세영 기수로 교체한 유아스타가 없어요.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이 마필 자체가 마체가 얇다는 점에 조금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를 만난다면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선두권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결코 이 마필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력을 먼저 구가 평가를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앞섰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찌됐든 1번마 개나리를 상대마로 좀 상대마를 찾는 경주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이 공통점은 1번마 개나리의 상대마 4번마 핫빛나라라는 마필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두고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OS 아답의 포트레일, 정말 대단한 거죠. 점핑을 감행했던 말과 질병 여파 때문에 보전했던 포트레일 적중 45배 축하드리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이 지난주엔 좀 어찌 보면 좀 펄펄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부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렸고요. 이번 주 준비한 추천 경주는 6경주입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말과 그리고 지난 경주에 동반 출제했던 말들이 함께 어우러져 출제하는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네, 6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주고 후차권에서의 전력도 드러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가 바로 오늘의 6경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8번마 에어즈락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올해 1월 17일이었죠. 그 경주 이후에 연골염이란 질병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장기간에 조금 주기가 길어졌었기 때문에 공백진을 치렀었던 8월 16일 당시에는 체중 자체도 많이 빠졌었고 상태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으로 회복세가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2전째를 치르고 3전째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좀 빠졌었던 체중도 보강이 됐고 스피드감도 완벽하게 살아나는 모습으로 직전 경주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천지스톤과 에어즈락 배당 자체는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두 마필의 능력 자체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400m 에어즈락이라는 마필은 선행, 선임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상대적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마 에어즈락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경주, 후차권에서의 전력도 드러났죠. 안쪽에 있는 1번마 플리트비치의 공백전을 치르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번마 대한천왕의 기습 선행, 그리고 5번마 손오공의 무빙 능력, 6번마 카리스마 퀸이 풀 레이팅이기 때문에 이제 몰릴 때까지 몰릴 만큼 의지 자체에서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경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9번마 무패공주와 취임력인 10번마 청계까지 한 5두 정도가 도전 세력으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걷어낼 건 걷어내고요. 압축 좋은 모습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 이후에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백동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준 마필은 8번마 에어즈락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타 마필들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마필, 더군다나 또 인기를 모으지 않는 비인기권 세력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8번마 에어즈락을 상대로 과연 어떤 말을 공략할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9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능력 상세 있는 두 마필이 눈에 딱 보입니다. 직전보다 이제 부담 중에 늘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극복할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백동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1번마 이번 경주에 두 마필이 보여요.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6번마 비세리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전 능검 당시부터 주목을 했던 마필로 26조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지금 5번의 경주를 모두 다 입상을 할 만큼 복승률 100%를 자랑할 만큼 마필의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한 마필이죠. 참고 타는 추임력에서도 일품, 선두권을 강탈하는 능력,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도 마필의 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마필이 좌상 때문에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편성을 보시면 대체적인 마필들의 좀 기복, 좀 회복세가 떨어지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편성적인 이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하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비세리온이 출주하면 아마 그 백돌리온은 이 마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행 심사 때 워낙 걸음이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견이 형 어떻습니까? 뭐 저 역시도 6번마 비세리온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전 5번을 뛰면서 5번 전부 입상을 한 복승률 100%입니다. 자, 기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뭐 9마필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뭐 선행도 자유롭고요. 취임력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비세리온의 선전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6번마 비세리온의 상대 마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리온, 6번마 비세리온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이 바로 5번마 아큘러스인 것 같습니다. 마체 자체가 450km대 좀 얇은 마체이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에서 추임력은 항상 끝걸음을 남기는데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면서 좀 기복을 보였던 세력이죠. 직전 경주에서는 52의 감량, 52의 등짐을 이용해서 당시 강한 상대였던 동촌의 아침까지 꺾어내면서 말 그대로 진짜 고무줄 같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경주를 보시더라도 안쪽에 있는 송하미러라든가 바깥쪽에 8번 SB러브를 제외하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번마 스테파노가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의 첫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장점은 종말 끝걸음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틈새가 열린다면 이 마필의 한 발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6번마 비세리온, 5번마 아큘러스, 여기에 스테파노까지. 이견이 형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경주가 이제 관심 마필이 이제 비슷합니다. 뭐 저 역시도 이제 5번마 아큘러스를 뭐 상대 마필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체가 좀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취입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뭐 입상의 희비가 좀 갈라질 수 있는데 지난 경주 정도의 경주력만 보인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뭐 선전이 기대될 수 있겠고요. 자, 4번마 스테파노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입 전개를 펼쳐서 나가겠죠. 이 마필 역시나 탄력만큼은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4번마 스테파노. 공교롭게도 이제 백동일 위원과 이번 경주가 관심 마필이 뭐 같은데 저도 역시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이 형,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8번마 SB러브란 마필이 이번 경주 선두권을 다시 장악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거꾸로 보면 동촌회가 아침이 엄청나게 좀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8번마 SB러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마 페로비치의 송하미로 때문에 좀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항상 이제 페로비치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때 이제 같은 경주에 나왔을 때 보시면 유누이 보시면 두 기수는 항상 싸웁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능력 마필이 아닌 이상은 항상 싸우면서 경주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송하미어로 SB러브에게 쉽게 선두권을 내줄 거란 판단은 안 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견이한테 짧게 이렇게 볼게요. 네. SB러브가 선입으로도 저는 그 1300, 140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말이거든요. 송하미어는 좀 고개가 높아서 좀 짧은 감이 있는 말 이렇게 평가하는데 8번마 SB러브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가 경주 전개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마필의 힘한 배를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 언급드렸던 이제 4번 5번, 6번 마필들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는 충분히 8번의 SB러브는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뭐 오랜 동안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6번마 비세리온과 5번마 아큘러스가 위에 있지 않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물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조금은 더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일요 8경주는 혼합 1등급 14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1등급 경주를 많이 선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이 마필은 어떠한 전개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보다 저는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12번마 청구란 마필입니다. 12번마 청구란 마필은 뭐 싱가포르에서 그 대상 경주, KR컵 대상 경주죠. 그리고 일본에서 대상 경주를 치러왔는데 저는 무엇보다 그 대상 경주를 보면서 정말 총알 같은 순발력을 봤습니다. 과거에 그 왓츠빌리지란 마필이 좀 대세기에 이런 모습을 봤는데 12번마 청구란 마필은 이번 경주는 저는 믿어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겠습니다. 내측에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지만 청구의 선행력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대 마필로서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론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연두, 3번마 페르시아 왕자, 여기에 6번마 라온 모리스가 지난 경주들 선전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인기를 나눠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1400m 동거리에 강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주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저는 12번마 청구의 선전 그리고 강축의 후차권 혼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8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경마라는 것은 매번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이 좀 더 인기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이번 경주를 좀 꼼꼼히 한번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님, 네.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어떤 말이 가장 높을까요? 네,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여러 마필들이 같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뭐 4번마 성산패초이라는 마필과 1번마 고스트블런드 마필이 같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나 4번마 성산패총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설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마 고스트블런드입니다. 자, 물론 기복을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는 마필이 맞고요. 강선행 마필도 아니고요. 또한 직선 추임력이 월등한 마필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선임력에서 끈끈한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거의 강점은 있다라는 좀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경주 역시나 4번마 성산패총이 선두권을 나선다면 지난 경주와 같은 경주 전개로 적절한 힘만 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고스트블런드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번마 고스트블런드가 지난 경주 선전했던 말인데 보넬리 기수의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썼던 것 같습니다. 1번마 고스트블런드란 마필은 아마도 인기 1위 마필이 아닐까 이런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백동희 의원, 어떤 말이 입상 기대치가 높을까요? 네, 저는 부산의 오경주를 보면서 상당히 좀 멍 때렸다라고 할까요? 보면서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 한참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과연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끝날 것인가를 평가를 내렸을 때 저는 오히려 전개적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마필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6번마 슈팅 브라운인데요. 이 마필은 선두력도 좋습니다만 선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여유가 있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56km를 달고서 좀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상대적인 강점이 좋은 52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얻어냈습니다.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은 항상 전개를 잘 풀어야지만 입상을 했던 전력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높은 과부중이라면 충분히 슈팅 브라운 훈련 시의 성과도 좋았던 이번 경주라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슈팅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선출이 좀 자유로웠던 말이죠. 근데 56의 장거리 레이스에서 좀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말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네. 1번마 고스트블런드의 상대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두두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감량이 좋은 마필이 되겠죠. 자, 6번마 슈팅 브라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 경주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순발력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마필의 질주습성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라면 오히려 마필 질주습성이 더 맞다라고 좀 판단을 듭니다. 이번 경주에서 감량도 이라는 조건까지 좋기 때문에 6번마 슈팅 브라운의 지난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로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이번 마 파인드림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 경주가 저 승급전이지만은 언급해 드렸다시피 감량은 일단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마필 역시나 질주습성이 선취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즉 경주 전개를 풀어나가기엔 너무나 용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마 파인드림까지도 자, 기대하는 마필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고스트 브론드의 6번마 슈팅 브라운과 2번마 파인드림을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견현님은. 백돌리원, 슈팅 브라운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슈팅 브라운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후차가 압축해 간다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 고스트 블론도 직전 경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렐리 기수의 화이팅이 정말 넘치지 않았었나. 중위권을 타고 가다가 3코너 이후에 갑자기 무빙을 하면서 선두권에 바로 붙였었죠.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저력. 자, 유현명 기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해서 역주를 해주고 있는데 모습 자체도 상당히 화이팅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파인드림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원래 2등급 마필이었죠.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강급이 되고 직전 경주 8번 만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사실상 2등급의 마필들과 많은 경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이번 파인드림의 회복세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위원이 조금은 엇비슷할 것 같아요. 고스트 브론드, 슈팅 브라운이 좀 엇비슷합니다.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5번마 스타볼트란 마필도 54인데 먼저 이견현한테 여쭤볼까요? 네. 5번마 스타볼트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번 경주 뭐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언제 이제 타이밍 싸움 같아요. 언제 이 마필이 자 취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선입권으로서 다른 마필들과는 좀 따라가는 전개라는 보다는 그런 전개를 펼치는데 한 번에 힘을 몰아쓴다면 조브마 스타볼트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5번마 스타볼트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관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뭐 당시에 7월 19일 때 OS포춘이 선두권을 끌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 빨랐던 흐름에서도 올라왔던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개적 이점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5번마 스타볼트의 종반 추임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마 스타볼트란 마필이 1등급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1등급 2000m를 선행 가서 한 바퀴 1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이 단순하게 이제 추임마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원래 하위 등급일 때는 선행형 마필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부산에서 활동했던 우레시 기수가 이 말을 질주습성을 바꿔놨는데 1군에서 박근만 기수가 선행 강공을 펼치고 선전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체가 얇다 보니까 그리고 주행중 부분 고개가 좀 높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 결정력을 제대로 끌어내는 게 어렵다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 이번 경주가 뭐 파인드림이나 성산패총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겠지만 5번마 스타볼트도 뭐 앞선을 공략해도 나쁘지 않겠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 외에 보면 7번마 우승 찬스 이런 마필까지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백돌 위원님이 이런 표현했어요. 멍 때린다 이런 표현했는데 고스트 브론드란 마필이 조금 힘으로 몰아치지 않나. 지난번에는 보넬리 기수의 파이팅이 좀 넘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경주 출발해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8개의 마필이 단출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은 좀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8대라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새벽 조기 컨디션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될 경주로 평가하는데요. 백돌위원,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을 선택했습니까? 예, 여전히 여유가 좋은 마필이죠. 4번마 스페셜스타입니다. 5연속 2위. 하다가 직전 경주 6번째 경주만에 우승으로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당시 고비가 저는 한 9월 5일 경주가 상당히 편성이 강해서 그때가 고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비를 거치고 나서는 매번 편성도 상당히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도 편성이 좋았고요. 이번에는 편성이 만났던 것 중에 가장 쉬운 편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선취비 저온 스페셜스타로서는 이 정도의 상태 충분히 상승세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죠. 약간의 이제 기복이 있는 말들 간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능력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또 정점을 찍었다고 했으니까요. 우승까지 거머쥔 4번마 스페셜스타 말씀해줬고요. 이견이요, 어떻습니까?
네, 8번마 동촌 아티스트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가장 좀 유리한 마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선행도 나서도 되고요. 자, 선입으로도 자, 꾸준한 걸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필이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자,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은 마필입니다. 자, 파행, 타박상이라든지 아니면 부종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을 안고서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도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8번마 동촌 아티스트 어려운 여건 속 또한 뭐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데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희 의원은 8번마 동촌 아티스트를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백돌ling 의원, 4번마 스페셜 스타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직전 경주 상승세, 회복세를 보여준 6번마 골드마운틴입니다. 이 마필은 과거에 좀 끌리는 악벽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악벽이 순치가 되면서 최근의 모습 자체는 뭐 늘어난 1800m에서 역주도 상당히 돋보였었죠.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았고 따라가는 전개였다는 점에서 막판에 탄력은 여유가 있었고 선행선임이 자유로운 골드마운틴으로서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가 되는 세력이고요. 8번마 동촌 아티스트가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습니다. 사실상 저는 보여줬던 능력상 직전 경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 평가했었는데 능력이 미진했다기보다도 초반부 전개에서 약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던 점이 막판에 한 발을 좀 부족했다는 평가인데요. 편성 자체가 단촐해졌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인 만큼 세복세를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ling 의원은 4번마 스페셜 스타의 상대마 6번 골드마운틴과 8번마 동촌 아티스트를 말씀해 줬습니다. 이견희 의원. 뭐 저 역시도 뭐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지만 4번마 스페셜 스타는 백동일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자, 6번마 골드 마운틴이라는 마필도 뭐 지난 경주를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자, 걸음 변화를 걸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4번마 스페셜 스타 그리고 6번마 골드 마운틴은 같이 관심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견희 의원님이 복병마를 많이 걸어놨는데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1번마 클린업스타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가장 입생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냐가 중요한데 전 조심스럽지만 4번마 스페셜 스타의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나서 조금씩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방송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보다는 좀 세밀하게 풀어드리지 못하지 않냐 이런 문의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이 방송한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연말일수록 들뜬 기분이라는 거, 저는 경마를 건전 경마로 즐기는 것은 분명해야 되겠지만 들뜬 기분은 결코 저한테 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좀 냉정하게 올 연말까지 즐거운 경마, 좀 즐길 수 있는 경마를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